물론 선제적으로 약간의 인력 구조 조정을 한 업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새로운 방향의 서비스를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대부분 하셨고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 야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저희의 맞습니다. 시그니처 멘트인데 이거 계속 밀 거고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PPL 그 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소개해드릴 그 스타트업 서비스는 바로 크몽입니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유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0만 명 이상 전문가가 모여있는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앱 개발이라든지 웹사이트 제작이라든지 뭐 로고 제작, 뭐 영상 제작, 뭐 사업 컨설팅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그 크몽에서 다 전문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뭐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좋은 협력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아무래도 평판이라든지 크레딧을 잘 모르니까. 근데 크몽을 가보면 과거의 레퍼런스라든지 아니면 같이 협업했던 분들의 뭐 평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회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회원 가입을 하시면 10만 원짜리 쿠폰팩을 다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와우. 요즘같이 불경기에 너무너무 정말 꼭 필요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PPL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예. 예. 크몽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진짜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그냥 진짜 인정합니다. 저도 실제로 고객으로서 사용을 해보고 굉장히 만족을 했던 서비스인데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뭘까요, 용식님? 오늘은 이게 좀 무거우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주제인데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최근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뭐 코로나 시국이 열리면서 좀 일부 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그 뭐랄까 활성화됐다고 해야 될까? 맞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관련 스타트업도 많이 나왔고 또 이 중 뭐 일부 스타트업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기업화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서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죠. 네네. 그래서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맞아요. 어떻게 이게 바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플랫폼 회사들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정말인 건지 그리고 이들도 뭐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뭔가 그 시장이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거라고 보는데 좀 그에 대한 소식을 좀 오랫동안 헬스케어를 취재해온 저희 강기목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묵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용식님이 방금 조금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먼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왜 위기에 처했는지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용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코로나 때 정말 몇십 개가 막 우후죽순 생겼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들 대부분이 뭐 문을 닫는다,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시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를 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엔데믹에 들어선 후에는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을 했던 비대면 진료를 이제 종료를 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침에 기반해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이 이렇게 변경된 제도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을 했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지난 8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9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좀 새로운 지침이 나온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어떤가요? 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지침의 핵심을 좀 짚어보면요.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을 하고요. 약 배송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처방약을 약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수령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 환자, 장기 요양 등급자, 감염병 확진자 등을 제외하고는 초진이 허용이 되지 않고요. 재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30일 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만약에 제가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 한다면 한 달 내에 감기로 대면 진료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해당 대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요.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랑 야간 한정으로 비대면 상담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무 지침이 좀 하지 말라는 네, 거죠. 예. 그냥 하지 말을 좋게 돌려서 말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너무 까다롭지 않나요? 저 언뜻 들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었던 이제 실제 현장과도 굉장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 따르면 지금 초진이 아예 허용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요청의 99%가 초진 환자였다고 해요. 또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이제 스스로 비대면 진료 그 대상 환자다라는 거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고요. 의료기관은 또 이 지출한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동일 질환의 기준도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 제가 30일 내에 걸렸던 감기가 지금 걸려있는 감기랑 같은 감기인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를 시범사원 지침안이 이제 내려온 후에 당연히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원격의료 산업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시범사업 전에 비대면 진료 요청은 월에 평균 5,000건 정도에 달했었는데요. 이번 8월 기준으로는 한 3,500건 정도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9월에는 더 그러게, 엄청나게 더 떨어졌어요. 네, 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으로는 좀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진짜 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항상 좀 부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이 전개되기 전부터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주장들이 늘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웃스탠딩에서도 지난 4월에 직접 비대면 진료 그 대표 플랫폼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한 거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포함해서 앞으로 뭐 서비스 제공 형태와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많은 사람들과 다수 언론이 지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규제가 또다시 혁신을 가로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범 사업 안이 좀 개정될 가능성 같은 건 아예 없을까요? 이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새로운 보도가 또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도 기간을 운영했는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대면 초진 허용 지역을 섬 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좀 부족하면 의료 취약지로 취급을 하고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겠다 이런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 업무 시간 외에 야간, 휴일, 연휴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좀 지키기 어렵다 이런 현장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야간, 휴일, 연휴에는 비대면 초진을 좀 허용하자 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재진이 가능한 기간이나 동일 질환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뭐 이런 개선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러게, 일단 이게 확정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들의 현주소가 좀 어떤지 그리고 대응을 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모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현 상황이랑 뭐 앞으로 계획, 사업 전략 뭐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직접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알려진 대로 많은 플랫폼들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금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워낙 몇십여 개의 비대면 진료 이 플랫폼들이 막 우후죽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뭐 워낙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하게 돼서 코로나 기간 끝나면 아무래도 뭐 시장 재편이 좀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했죠. 근데 이번에 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서비스 가능한 영역이 크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업체들 그때 나타난 업체들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역 기반 진료 플랫폼 매듭, 한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 파닥, 비대면 성병 검사 플랫폼 체킷이 서비스를 종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남성 메디컬 헬스 플랫폼 썰즈, 약 배달 플랫폼 바로필, 탈모 전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에모 홀드 또한 서비스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중소형 플레이어들이 많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없었던 데다가 지금 뭐 투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비스 중단 결정을 좀 빨리 내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업체들이 서비스 종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예 그냥 모든 사업을 접는 거예요? 아니면 피봇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안 하는 대신에 네. 다른 헬스케어 서비스로 피봇을 하거나 피봇을 검토 중인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J는 비대면 성병검사 서비스 체킷으로 이름을 좀 알렸는데 이번에 체킷을 종료하고 뭐 질염 같은 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질미생물 검사 서비스로 사업 전환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역 기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매듭을 운영하는 이제 메디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뷰티 분야 시술 중개로 사업 전환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일부 업체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뭐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업체들도 지금 있지 않나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일단 유지하는 업체도 꽤 많아요. 저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플레이어들이 일단 서비스를 다 유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 지침에 맞춰서 허용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제 축소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율 1위 닥터나우를 비롯해서 나만의 닥터, 올라케어, 굿닥, 똑딱, 뭐 라이프 시멘틱스, 메디버디 등 업계 상위권 플레이어들은 지금 대부분 지침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서비스를 유지하긴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메인으로 가져가기엔 사실상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다른 헬스케어 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각 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성장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최종 지향점이나 뭐 차별화 포인트 이런 것들은 다 각자 다르긴 했는데요. 많은 플랫폼들이 병원 찾기 및 예약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고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점유율 1위인 닥터나우의 현황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닥터나우 또한 병원 찾기 및 예약 서비스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닥터나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금 지침 기반으로 유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외에 24시간 의료 상담, AI 기반 병원 찾기 및 예약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실시간 의료 상담 서비스는 작년 7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닥터나우는 이번에 단순히 서비스를 추가하고 기능을 개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료 포털로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닥터나우 앱에서 만약에 질환이나 건강 상태 이런 거에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24시간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가 예를 들어 아픈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면 닥터나우에 질문을 올리고 닥터나우와 협업하거나 소속된 의료진들이 좀 전문성 있는 답변을 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의료진 상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나의 증상에 이제 맞는 병원을 찾고 그 병원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진료 전후 과정을 아울러서 한 흐름으로 제공하는 의료 포털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관계자분한테 들었어요. 기존에는 뭐 상담, 병원 찾기, 예약 서비스 이런 게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닥터나우 앱에서 소비자들이 연결성 있게 한 번에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다 앞으로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닥터나우 측에서 또 하나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규제에 따른 환경 변화랑 상관없이 작년부터 의료 포털을 지향점으로 삼고 사업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발과 실행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닥터나우랑 한 인터뷰를 3번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전부터 되게 좀 슈퍼 앱 되고 싶다. 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좀 보따리 같이 그런 경험을 주고 싶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비대면 의료의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그게 당겨졌거나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되게 계속 줄기차게 하셨던 메시지는 맞는 것 같긴 해요. 보따리보단 뭐 생태계 이런 표현이 하지 않을까요? 생태계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올인원 같은 그런 경험을 주고 싶다고 말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군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 찾기나 뭐 예약 서비스 같은 거를 뭐 닥터나우 외 다른 업체들도 뭐 시도하고 있나요? 좀 비슷하게? 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또 그 메라키플레이스가 운영하는 나만의 닥터도 이런 서비스를 추가를 했어요. 지금 언론에서 나만의 닥터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대표님에게 이제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선 거의 중단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가 잘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닥터는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정부 지침 기반으로는 유지하고 있고요. 이때 그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을 당시에 업계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업체인데요.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용자들을 모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 가닥이 좀 잡히기 시작할 때부터 좀 발빠르게 그래도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나만의 닥터는 대면, 비대면에 상관없이 의사와 환자를 좀 가장 잘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병원 찾기 및 진료비 비교, 예약 서비스를 최근 출시를 했고요. 나만의 닥터 서비스의 또 다른 핵심 축이 있는데요. 혈당 관리나 뭐 건강 습관 관리 기능 콘텐츠 같은 걸 앱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개랑 더불어서 관련 사업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업체 중에 똑딱도 있었잖아요. 근데 똑딱은 원래부터 병원 찾기랑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 비브로스가 운영하는 똑딱은 처음부터 대면 진료를 위한 병원 접수 예약을 핵심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똑딱에게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제공을 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래 핵심 서비스였던 대면 진료 접수 예약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일 것 같고요. 특히 똑딱은 소아청소년과 예약에서 굉장히 가치를 발휘하면서 육아 필수 앱으로 떠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수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멤버십 유료화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웃스탠딩에서도 필자분이 관련 글을 이제 기고해서 많은 조회수를 올렸죠. 맞습니다. 저희의 뭐 스타 필자죠. 네, 스타 필자. 뭐 전 여담으로 말씀하시죠. 좀 1,000원을 그러니까 내 말이요.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좀 네. 소비자분들도 이게 좀 지갑을 열 줄 알아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근데 뭐 또 이게 비판론자분들은 뭐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만약에 뭐 좀 사업 회사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장기적인 비전 봤을 때는 다른 수익 모델이 더 모든 이해관계자나 생태계 측면에 좋지 않냐 뭐 이런 의견 내는데 뭐 그것도 저는 뭐 들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발언 해도 되나요? 예, 하시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은 소수일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원래 돈 안 내고 쓰던 거 돈 내는 거 자체에 조금 그렇죠. 그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원가 없는 비즈니스는 네, 없습니다. 사실. 그럼요. 예. 뭐 여기까지만 하고. 황급히. 그러면 굿닥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네. 그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인데 좀 굿닥을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슈와 관련해 좀 상황이 어떤가요? 네, 굿닥은 코스닥 상장사 케어랩스의 이제 자회사죠. 굿닥 또한 기존의 다른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가 한시적 허용 기간에 이제 좀 기회를 삼아서 비대면 진료 시장에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비대면 진료보다 다시 대면 진료를 위한 병원 찾기 및 예약 서비스에 다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굿닥은 뷰티 시술 같은 비급여 진료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굿닥도 보면은 다른 대부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랑 마찬가지로 영업 손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2022년에는 매출이 역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비급여 분야 광고와 굿닥 스토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2021년에는 매출 100억 원까지 올리기도 했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임진석 대표의 사임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케어랩스를 인수한 원익홀딩스 오너 일가의 장녀가 굿닥의 새로운 대표로 내정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회사마다 저마다 사정이 좀 다른데 궁금한 거는 이제 뭐 병원 찾기 예약 서비스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서비스, 다른 카테고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블루엔트가 운영하는 올라케어가 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올라케어도 병원 찾기 예약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우선 비교적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라케어 측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랑 같이 비대면 관리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리형 질환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그리고 올라케어도 닥터나우랑 좀 비슷한 주장을 전했어요. 일찌감치 올라케어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방향성을 잡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줬는데요. 뭐 규칙적인 신체 활동, 뭐 양질의 수면, 심리적 안정을 건강한 삶을 이루는 요소로 정의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다 포함해서 이런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범 사업의 전개에 따라서 서비스 중심축으로 옮긴 게 아니라 큰 그림이 있었고 정해진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점은 그 올라케어는 심리랑 루틴 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반응이 괜찮아서 누적 이용자가 각각 5만 명, 10만 명이 지금 넘은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라케어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올라케어 몰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케어 몰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디버디를 운영하는 헥토클리닉도 있는데요. 헥토클리닉 또한 현행 지침에 따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방향이 안 정해져서 구체적인 얘기를 듣진 못했는데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이제 전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뭐 피봇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유진하되 좀 다른 쪽의 무게 중심축으로 옮기거나 네. 좀 대체로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랄까 좀 정부의 지침을 그래도 충실히 따라보겠다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사례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정부 지침 안에서 고도화를 해보겠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솔닥이라는 업체가 그런 경우예요. 솔닥은 비대면 진료에 특화된 인프라랑 솔루션을 몇 년 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바로 돌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 돌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의료 공급자 대상으로 대면이랑 비대면 진료를 간편하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솔닥 파트너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닥이 한 몇 년 전부터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웹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진료 솔루션 개발에 힘써왔는데요. 저희 아웃스탠딩과도 솔닥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풀어내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스 형태로 의료기관이 구독을 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구독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닥의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도입한 의료기관이 현재 600개가 넘었다고 하고요. 작년 한 해 매출의 2배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솔닥 파트너스는 병원에 대면 진료를 받으려고 방문하는 우리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방문 환자들한테 비대면 진료 링크를 문자 같은 걸로 보내서 비대면 진료 재진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건 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추가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병원들이 반대만 할 것 같지만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니즈도 많고 좀 뭐랄까 여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을 많은 분들이 욕을 하지만 사실 배달의 민족이 배달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웠고 엄청난 유효 수요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20년 전으로 돌아갈까라고 했을 때 아마 자영업자들도 쉽게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맞아.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비대면 진료가 다들 뭐랄까 얼핏 보기에는 다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게 엄청난 그런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아닌가 너무 싶습니다. 동의하고요. 그 의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바로 돌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한 비대면 진료 솔루션인데요. 의료 취약계층 대상이니까 현 정부 지침 내에서 초진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디지털 왕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신병원, 요양원, 주야간 돌봄센터 등에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정신병원, 요양원, 주야간 돌봄센터 이런 데선 그 입소한 분들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나 검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옆에서 도우미분들의 간단한 도움만 있으면 좀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 진료 데이터의 텍스트 전환 같은 고도의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래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돌봄센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문 요양 스타트업 케어링, 그 한국시니오 연구소, 뭐 대교그룹 이런 데랑도 업무 협약을 지금 체결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업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솔닥의 사례처럼 어쨌든 그 지침 안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나 시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시범 사업이 시작한 이래로 일단 솔닥의 솔루션 도입 사례도 이제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취재 과정에서 솔닥 측이 전했던 얘기가 있는데 솔닥뿐만 아니라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도에도 해당하는 얘기고 비슷한 얘기를 전한 게 있어서 제가 기사에도 인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비대면 진료 산업의 위기에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정책적인 안정성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제한이 생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닥을 비롯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사례도 같이 주목받았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물론 사업 모델과 방향성에 따라서 위기를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 산업 전체가 좌초되는 것처럼 표현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또 닥터나우나 뭐 다른 플랫폼들도 이전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그려놓은 큰 그림을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고 환경이 변하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보다 다른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포커스가 옮겨간 것뿐이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문제 해결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국내 말고도 해외 쪽에서 좀 활로를 찾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딘가요? 네, 저도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했는데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해외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어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원래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내국인으로 대상을 확정한 케이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내국인 대상 서비스도 지금 지침에 맞춰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태국, 파라과이, 뭐 이런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에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전개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한국이랑 달리 초진과 의약품 배송이 합법이라서 관련 규제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방콕의 상급 종합병원과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닥터콜이라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태국에 첫 수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고요.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현재 국내 병원과 내국인, 국내 병원과 재외국민, 해외 병원과 해외 현지인 간의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3가지 모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판매 같은 걸로도 수익을 내고 있대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해외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지침이 다르니까 서비스 이용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향후 매출에 당연히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뭐 들어보면 뭐 굉장히 그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이게 문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네. 좀 눈에 띄고요. 뭐 적극적으로 뭐 문제 해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좀 예상을 좀 하면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계도 기간 종료한 다음에 현주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사와 방송을 준비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문제 해결 열심히 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 너머의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혹시 인력 구조 조정 같은 게 있었냐라는 질문도 네. 여쭤보긴 했는데 물론 선제적으로 약간의 인력 구조 조정을 한 업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새로운 방향의 서비스를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대부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투자한 투자사들도 이런 상황이 당연히 달갑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사들도 그런데 이런 정부 규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또 플랫폼들과 현 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고 논의를 하면서 신뢰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나가자 이런 기조인 것 같고요. 물론 가능한 비대면 진료 사업 범위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크게 축소된 일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실제로 여러 업체들이 서비스 종료와 함께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뭐 안정성과 효율성, 수요 같은 거를 계속 검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또 펼쳐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새로운 정부 지침 아래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그래도 다시 새로운 형태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계속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뭐 너무 잘 취재를 해주셨다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래도 좀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뭐냐면 네. 과연 규제가 점진적으로든 아니면 빠르게든 이게 해소가 될 것 같나요? 좀 비대면 진료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제가 뭐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시간이 확실히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뭐 현장과 너무 괴리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씩 그 개선하려는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의료 취약지로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 솔닥 같은 경우도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먼저 솔루션을 풀어내서 의료 공급자들도 만족하면 결국 의료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반대하는 그 의료계 분들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와 솔루션이 갖춰지면은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결국 이미 편의를 맛본 분들은 옛날로 돌아가긴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좀 규제가 많이 풀리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예전에 저도 한 다른 유튜브 네. 방송에서 이걸 주제로 얘기했는데 네. 저는 뭐 이건 막 소식보다는 규제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댓글로 의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다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이게 거예요? 정말
비대면 진료로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사건이 몇 번 있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뭐 그걸 봤을 때는 분명 비대면 진료라는 게 완벽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얼핏 생각하더라도 그냥 뭐 정말 그 어떤 환자도 정말 위중하고 중요한 질환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를 택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간단하거나 아니면 정말 반복적인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정말 그 과감하게 좀 더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좀 이용자 편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사업자라든지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뭐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저희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편이니까 스타트업 좀 더 그런 그 만족할 수 있는 안을 그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용식님이 잠깐 들어오기 전에 김홍님이랑 또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제가 김홍님한테도 아 오늘 조금 어두운 주제니까 좀 덜 웃어야 되겠죠? 하하 이랬더니 김홍님이 아 또 막상 비대면 그 진료 그쪽 스타트업 분들도 너무 어둡게 다루는 거를 원치 않고 그렇죠. 예, 지금도 이렇게 수면 아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너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렵다 하면은 사실 거기에 이름이 실리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쭉쭉 빠지고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빠르게 달리고 있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쵸. 뭐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그 시행착오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도 뭐 너무 어둡지 않게 좀 다뤄봤는데 네. 이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완전 뭐 낙관하고 있고요. 뭐 이게 규제 해소라든지 뭐 시장의 확장 완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웃스탠딩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테니까 거기에 있는 구성원이라든지 뭐 대표님들 힘 내시고 같이 힘내십시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돼서 너무 말 잘랐나요?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예, 오늘은 뭐 그 김웅님과 함께 비대면 진료 규제와 플랫폼 동향 그리고 이들의 응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컨택을 하시고 취재를 하셔서 이게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잘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스쇼는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